제가 그런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녕하십니까 EQ피싱 구독자 여러분, EQ 정입니다. 그리고 예,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네, EV 와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예, 왜냐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이런 채비가 다 있냐면서 극찬을 하셨고, 예. 근데 약간 일부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너무 어렵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EV를 선보였을 때 설명해 드렸던 거는 계절별. 계절별 예. 해가지고 겨울용, 봄, 가을용, 여름용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었고, 그다음에 전 영상에서는 거기서 좀 약간 심화 과정이라 그래야 돼요? 중급 과정? 예. 해서 수신별을 설명해 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건 진짜 심화 과정이에요. 이거는 떡밥 비중에 따른 EV 층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계절별을 알려줬다가 수신별을 알려주고 앞뒤가 다르냐 이러면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왠지 기술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제 곡회가 돼서 글을 올릴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건 계획이 돼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길어지는 뭐 방송 관계, 시간 관계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EV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결과적으로는 수온과 깊이와 떡밥이 세 가지가 삼일체, 삼합일치를 시키셨을 때 비로소 이제 EV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 이제 계절별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했고, 두 번째 이제 수심을 이해시켜드리려고 했고, 요번에는 이제 떡밥 비중에 따른 그 찌맞춤이나 EV 위치가 달라지는 거는 그 두 가지를 이해하셨을 때 이거 완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이해 안 하신 분들은 또 변명한다, 또 다른 얘기한다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계절별로 붕어가 편안해야 하는 무게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EV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대5라 그러면은 2.5. 밑에 부분은 채비 전체 무게를, 그리고 6대4라 하면은 이제 그 2.5가 이제 겨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봄, 가을이 이제 3g 정도. 네. 이게 6대4 비율이 돼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3.5 하면은 7대3의 비율이라는 게 5g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5, 6, 7은 채비 전체 무게고, 나머지 5, 4, 3은 찌 쪽에 달게 되어 있는 거죠. 무게를 변화를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해를 잘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EV가 나가게 됐죠. 그러면 이해를 하시기 전에 먼저 써보시고 느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무게를 그냥 겨울용을 쓰시면 2.5g이 맞춰지고, 봄, 가을용이 쓰면 3g이 맞춰지고, 여름용을 쓰면 3.5g이 맞춰지니까 5대5, 6대4, 7대3 비율로 그냥 하시게 되는 기성품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네. 그게 EV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비율 수치에 꽂히셔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그럼 그걸 해결해 드려보자 하고 나간 게 EV인데, 마치 저희가 방송에서 그렇게 달았는지 정확히 그렇진 않았는데, EV가 고기를 잡는 절대점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EV가 이제 개발되게 된 배경, 출시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 단계에 거쳐서 저희가 심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성품 그 비율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라고, EV를 통해서 익히시고 본인이 자작으로 해서 그걸 맞춰서 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내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수심별에 따라, 계절별에 따라 밀도도 달라지죠. 밀도, 물의 비중이란 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깊이에 따라서 얕은 데서는 저부력, 중간 깊이에서는 중부력, 깊은 곳에서는 고부력을 쓰시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줄 알고, 그냥 그걸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절별로 이렇게 해서 그 비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얕은 데 가서 설마 아니 1m 안팎에 가서 3.5g을 쓰실까, 이 생각은 저희 불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신별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시켜 드린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수신별로 계절별로 수신별로 맞춰서 썼는데 이게 안 된다, 튄다, 빤다는 말은 가져간다, 물고 간다, 또 튀어오른다, 뭐 이런 잔망스럽다 이런 입질들이 많으시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개발한 레시피에는 오르락 내리락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네, 그렇게 개발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그 듣고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기술 사장님이 채비를 만드실 때는 채비랑 찌랑 채비랑 떡밥을 저희가 만든 걸로 테스트를 하시고 당연하겠죠. 기술 개발이 되는 네, 거고 네. 이걸 구매하신 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계절별 수신별도 지켰다. 근데 안 돼. 그 이유는 뭘까요? 떡밥의 차이입니다. 또 찌도 다른 거 쓰시는 찌도 경우가 너무 따르시는 분들도 많고. 있고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건 뭐냐 본인이 쓰는 떡밥 때문에 튀어오르고 요런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하면 저희 걸 쓰고 있다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뭔가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떡밥에 따른 분류를 오늘 다루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3편이 EV와 이어 3편은 3부가 뭐였냐면 지금 말하신 대로 떡밥 비중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은 떡밥 비중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우선 그 해주세요. 전에 혹자들께서 아주 혹평을 하시기를 그럼 네 떡밥 팔아먹으려고 네 집 팔아먹으려고 네 채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셔도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 저한테는요 어떤 채비를 만들면 그 채비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떡밥이 뭔지를 엄청나게 고심을 해요. 1년이면 수백 번의 레시피 변화를 줘가면서 만들어내가지고 전국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봤을 때 가장 무난하다 하는 걸로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그게 하다 보니까 어버님에도 불구하고 저비중, 중저비중의 떡밥을 쓰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쿠아 블루. 상당히 가벼운, 어분 중에 상당히 가벼워요. 사실은 제가 그 블루 나왔을 때 이건 어분의 혁신이구나. 뭐 한 가지 문제는 안고 있죠. 그래서 어분의 혁신이구나. 이제 구루텐 낚시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네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블루나 손에 잘 묻지 않고 그러는 아쿠아2를 쓰게 됐죠. 네.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걸 첨가하고 숙성을 시켜서 어떻게 첨가제를 확산제를 넣어가지고 또는 점찬력을 높여주는 구루텐 종류나 이런 걸 쓰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수없이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테스트하는 시간이 옛날처럼 2년, 3년, 4년을 하질 못해요. 길게 해야 4개월 2번, 2년 정도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1년으로 해서 테스트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도 떡밥이 잘 반응을 하는 떡밥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럼요. 우리 채비에, 우리 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찌 아니래도 되고요. 저희 채비 아니래도 되고 저희가 쓰던 떡밥이 아니래도 돼요. 단지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죠. 이해를 하시고 나서 내 걸 만들어내야 될 텐데 오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선입견 편견에 의해서 네 떡밥 안 쓰고 내가 할 수 있어. 물론입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낚시는 답이 없으니까요. 안 되는 건 없는데 힘이 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EV 탓을 하시니 제가 답답하죠. 저는요, 정 대표가 쇼핑몰도 못 보게 하고요. 카페도 못 보게 하고 차단을 시켰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병을 안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EQ피싱의 창의적인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서 제 스스로가 그런 걸 안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뭐 네이버라 그러나요? 뭐 유튜브도 안 보고 네이버도 안 보고 저는 안 봐요. 왜 안 보냐면은 제 창의성에 저도 인간이잖아요. 벤치마킹 하면 쉬워요. 너무 쉽죠. 근데 독창적인 제품은 나오질 않잖아요. 자, 그러면 말이 잠깐 새길로 샜지만 떡밥 비중을 다루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블루나 아쿠아2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중저 비중으로 보여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에코스페셜이라는 어분을 쓰시게 되면 비중이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 제가 어분 계열 중에 가벼운 거를 말씀해 달라라고 하면 아쿠아2. 그다음에 세븐, 포코의 세븐이 포코 있고요. 세븐, 나인이 나인이 있고 가장 그다음에 대표적인 블루. 거죠. 예, 블루. 이게 되게 가벼운 예, 떡밥 예. 중에 하나고요. 어분에서. 예. 그리고 어분 계열에서 무거운 거는 에코스페셜. 셜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많이 거기 알고 때문에. 계신 거니까. 예. 그 에코스페셜이 무거운 비중에 또
들어가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글루텐 계열은 가벼운 떡밥이잖아요. 그렇죠. 가볍죠. 글루텐 계열은 전부 가볍죠. 그러니까 어분이 무겁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무거운 것 중에 저비중이다, 중저비중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그리고 글루텐. 어분이 제일 무겁고 곡물류가 어분이 가장 무겁고 그다음에 이제 글루텐류가 곡물류를 빼먹었네. 곡물류가 무거워요. 그래서 어분보다 살짝 무겁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곡물류가 제일 무겁고 어분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글루텐이고 그거보다 아주 가벼운 거 실제로 0.찌 맞춤을 마이너스까지 가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게 도로로라는 떡밥이 있어요. 도로로 뭐 훅가도로 뭐 이런 거. 도로로 계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제산.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똥밥이라고 나온 게 가장 가벼운 떡밥에 중비중에 어분으로 섞어서. 절묘하게 맞춰 중저비중에 떡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입질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찌오름이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고순 원기에 제한이 돼 있지만 뭐 한겨울에도 먹으면 좋겠는데 사계절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토코 7에 딸기 오븐에 토코 맥스에 이렇게 해서 중저비중을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걸 쓴다는 가정하에 EV를 올리십시오, 내리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죠. 네, 계절별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규정 정대표 레시피 기술사장 레시피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드렸죠. 그 레시피를 저희가 공개를 했죠. 사실은 레시피가 어떻게 보면 돈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맞아요. 다 공개하잖아요. 저희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예. 공개를 하는 이유는 잘 사용해 주시라는 마음에 공개를 EV 익히실 때 좀 수월하시라고. 네. 근데 오늘 떡밥 비중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느냐? 예. 이게 계기가 또 필요해요. 이제 이 시청자분들은 아니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요즘 제가 떡밥 레시피에 또 신경을 바짝 쓰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고비중, 높은 비중의 떡밥이 편대 낚시할 때는 되게 저비중들을 쓰시는데 근데 그게 고비중 갖고들 일반인들께서 많이 하셔요. 일반 낚시인들, 프로들은 저비중을 쓰시는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손마터에서는 여기 이제 그 바닥하고 물 수심 맨 밑에 바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손마터가 오랜 시간 2년 3년 동안 손을 보지 않은 무태 슬러지 오니가 생기면서 슬러지가 많이 생기죠. 묻히는 떡밥이 고비중 거 무거운 거는 묻히는 현상이 생기니까 자꾸 저비중 걸 선호하시게 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제 그 손마터 물이 따뜻하다 보니까 밀도가 비중이 낮아요. 비중이 낮다 보니까 붕어들이 거기에 비중이 낮은 물에 적응이 돼 있어요. 반복적인 학습, 오랜 본능에 의해서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무거운 떡밥을 잘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떡밥들은 되게 노지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자비터나 노지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이 수도권에서 대다수 낚시에 줄을 이루고 있는 손마터나 관리형 자비터에서는 비중이 가벼운 걸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게 바닥이 깨끗하냐, 바닥에 어떤 찌꺼기들이 많아서 거기에 입질을 할 때마다 파이냐 이거에 따라 또 나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마사토 바닥 같은 이런 단단하고 좋은 바닥이라면 고비중에 떡밥 낚시가 잘 되죠. 근데 거기가 만약에 슬러지가 있었다면 그게 묻혔겠죠. 그런 현상에 의해서 비중이 낮은 쪽의 떡밥을 수도권이나 손마트에서 많이 쓰시게 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저절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를 봐도. 그냥 뭐 선배가거나 다른 사람이 블루를 해서 잘 잡으니까 블루 쓰신 거예요. 블루가 가벼워서 잘 잡혔다는 생각은 못 하시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블루를 잘못 사용하시면 고기가 뜨고 흥분을 해가지고 잔망스럽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몸짓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죠. 입질보다는. 그런 문제는 안고 있죠. 그래서 그 저비중이 너무 확산되는 걸 빠르게 확산되고 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게 라스펀이다, 마법가루, 랍사분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올리세요, 내리세요 했던 거는 저희 레시피에 맞아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코 스페셜 이 무거운 비중의 떡밥을 쓰고 계신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일전 방송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둔한 채비는 둔한 떡밥에 둔한 찌를 써야 되고 무거운 채비는 무거운 찌에 무거운 떡밥을 써야 된다. 또 예민한 찌는 예민한 떡밥과 예민한 채비를 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 부위는 왜 좋으냐? 예민하든 둔하든 무겁든 가볍든 그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중간 10층 전체가 20층까지 1cm 단위로 말씀드리면 20층까지 그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찌를 맞추시잖아요. 중간에서 낚시를 하다가 비중이 무거운 떡밥일 때는 되게 계절을 논하기 전에 그 층에서 살짝 내려오거나 살짝 올라가지
비중이 낮은 떡밥을 쓰는 것처럼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계기가 왜 이 방송을 다루게 됐느냐. 첫째, 이브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심하세요. 너무 심해요. 믿으셔야 돼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붕어가 변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컨셉이 엉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 30분만 더 기다리셨으면 또는 아주 길게는 1시간만 더 하셨으면 그 층에서 맞아졌는데 고장난 시계 2번 맞듯이 맞아졌는데 그 30분을 물론 애가 타지요. 나는 오늘 몇 시간 낚시 못 하는데 근데 그걸 못 견디시기 때문에 10층에서 맞아지는 물의 그 변화가 계속 오잖아요. 물은 변화가 계속. 아래 위가 바뀌고 얕은 데서 깊은 데서 약한 쪽으로 바뀌고 그래서 횡대류, 종대류 이런 게 생기는데 어떤 채비도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근데 24시간 맞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생길 때 조금씩 조정을 해라. 그랬더니 이걸 너무 조정을 쉽게 하세요. 10층에서 맞았는데 그대로 가셔서 거나 혹은 1cm 올리거나 2cm, 1cm 내리거나 요 안에서 되셨을 텐데 갑자기 거기가 안 나오네? 계속 올리죠? 10층에서 한 번 던지고 11층, 한 번 던지고 12층, 한 번 던지고 13층, 한 번 던지고 14층.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높은 쪽에서 내거나 아래쪽에서 됐을 때는 그때로 그냥 훅 왔다 갔다 하죠. 아니 심지어 맨 위에서 내리시는 분도 있어요. 뭐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중간에 노래는 건요. 운영의 폭이 커요. 내리고 올리고가. 위에서 했을 때는 내려가는 것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밑에서 할 때는 올라가는 것만 되는 거잖아요. 중간은 10cm를 내리는 폭과 10cm를 올리는 폭에서 운영의 폭이 굉장히 크지요. 커지죠. 다른 분은 20cm만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리고 올리고 이건 심지어 40cm까지도 운영의 폭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놓고 맞춰서 내릴 수 있고 올려. 이 떡밥 비중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꽤 많아요. 저희 채비를 쓰고 저희 찌를 썼는데 안 되는 경우가 이 계기가 이 방송을 하던 계기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는 이제 양해를 좀 구했어요. 제가 뭐 낚시터에서 제가 갑자기 요즘은 비중이 높은 떡밥을 저희 채비에 맞는 컨셉을 만들어내느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그냥 개고생해요. 그럴 때는. 그럼요. 개고생하죠. 그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EV를 하고 찌하고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집중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날 온도가 6도인가 9도인가 6도인가까지 내려가서 갑작스레 추워진 날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져오신 게 여름용을 가져오셨어요. 지금 시기에? 네, 지금 이 봄, 가을용도 버거울 수 있는데 그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그리고 거기 수심이 2m 한 30에서 50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절별로 보거나 수심별로 보거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힘이 들지요. 중자를 썼으면 아주 무난한 깊이에 또 계절이 맞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수심별 설명, 계절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이상 틀려서 이게 안 됐겠구나 갔는데 어머나 떡밥이 돌덩이에요. 거기다가요 물은 50을 넣고 물은 50을 넣었어요. 거기다가요 오징어분을 뿌리셔가지고 오징어분을 코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막 퍼지니까 막 고개 날릴 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50%물 넣은 데다가 돌덩이처럼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죽을 먹을 때는 우물하고 생기지만 콩이 들어올 때는 한참 씻고 생긴다고. 그러니까 잔망스러운 입질이 들어온다고. 똑같아요. 그러니 그게 어땠겠어요? 찌가 튀고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그래서 이 떡밥을 달아야겠구나. 지금 내가 고비중에 떡밥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만들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떡밥이 비중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 데 설명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을 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반드시 달아줘야겠구나. 튀는 입질을 챔질해서 잡는 재주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 외로. 우리는 쭉 느리게 올라야 채는데요. 팍 올라 팍 쳐가 이걸 실제로 이 걸리면 해내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그걸 떡밥 비중만 좀 맞춰줬거나 떡밥의 물성, 떡밥의 점성만 맞춰주셨으면 탁 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거를 챔질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일단 찌를 맞췄어요. 찌를 맞췄는데 그냥 사정없이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찌를 0점도 대충 맞추셨고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 한번 달아볼 거거든요. 찌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떡밥도 돌덩이니까 물론 위에서 받아먹으니까 그걸 꽉꽉 눌러서 바닥에 안착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대단히 스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정도면은. 근데 이제 그게 떡밥을 부드럽게 살짝 질게 해도 위에서 받아먹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랍사번이다 라스펀이다 해서
물에 깨지지만 않으면 받아먹는 경향은 아주 연저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 다들 알고 계실 너무 거예요.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떡밥 떡밥 비중에 대한 설명에서 지금 너무 긴 떡밥 비중에 의해서는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중저비중에 의한 떡밥으로 테스트를 했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걸 못 하실까봐 어려워하실까봐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저희가 떡밥 레시피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떡밥은 비중이라는 거는 양어장 손마터 붕어는요 가서 그래서 쭉쭉 빨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자율신경으로 숨을 쉬듯이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요. 이럴 때 잘 들어오는 게 저비중의 떡밥인 거거든요. 근데 가서 뭐가 냄새는 나고 먹을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입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걸 쭉쭉 빨아들이는 게 찌가 까딱까딱까딱 하는 잔망스러운 입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들어왔어. 쭉 해서 힘을 더 줘가지고 들어왔어. 단단해 하니까 훅 뱉어. 이게 0.2초 만에 이루어지는 돌인 줄 알고 뱉는 거. 그렇죠. 돌인 줄 알고 뱉었어. 찌가 튀어요. 네, 그러니까 뱉은 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올라왔던 거를 입질인 적을 치면서 허체 임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 이 얘기를 하니까 손마터는 낮으니까 뱉으면 튀거든요. 근데 수심 땅으로 깊은,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위로 반대로 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수심 깊은 4-5m권에서는요 뱉었는데요 찌가 입질처럼 올라요. 똑같아요. 깊어서 그런 거죠. 이게 아, 그게 수압하고의 관계도 있고 찌와의 거리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레시피를 쓰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 입질이 빠르면 올리시면 되는 거고 반응이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야 돼요. 자, 예. 그럼 여기서는 해결이 됐어요. 네. 이케피싱에서 개발된 레시피를 쓰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해결이 돼요. 근데 안 쓰는 분, 예를 들어 자 보십시오. 아쿠아 블루 혹은 토코텍 7 단품 이 가벼운 걸 썼어요. 찌가 빨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올려야죠. 올려야죠. 네. 근데 찌가 빠르진 않는데 너무 조금 올라와. 내려야죠. 그럼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찌 오름 속도나 폭을 조정하시려면 약간 내리시는 거고 찌오름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혹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위 위치가 살짝 내려가는 거고 예. 그리고 반대로 빠르게 되면은 올려주시는 거예요. 찌가 빠르면 예, 근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5mm, 1cm를 그쵸. 조정하라 그러는데 푹푹 올리세요. 어제 내가 15cm가 됐으니까 10cm 해보니까 빨라 15cm까지 훅 올려버리세요. 실패하십니다. 왜냐면 붕어는 아침, 점심, 저녁 다르고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10층 기준에서 무거운 혹은 떡밥이 너무 돼지거나 딱딱해진 상황이에요. 중저비중도 세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하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공기를 양을 빼는 거에 따라서 무거워지게 무거워지는 되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코스페셜 쓰시는 분들이나 떡밥을 너무 딱딱하게 해서 되거나 이런 분들이 떡밥이 무거워진 상태예요. 네. 근데 찌가 튀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야죠.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부위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왜 내리는 거예요? 무거우니까요. 떡밥이 무거워서? 무거우면 무겁게 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게를 가중시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순간적으로 잠깐 헷갈렸는데 무거운 떡밥을 쓰실 때는 채비도 약간은 무겁게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전 방송에서 여러 번 둔한 채비는 둔하게, 무거운 채비는 무겁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그러면 지금 돌덩이처럼 쓰시거나 혹은 된 떡밥을 쓰고 계시는 이런 분들 이 부위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반대로 튀니까 올라가니까 올리면 느리게 올린다 그러니까 자꾸 올리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별거 아니네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야 내가 돌덩이처럼 쓸 거야. 그럼 콩밥이잖아요. 잡곡밥이잖아요. 그러면 오래 씹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오래 씹게 편대가 반응하는 찌에 전달을 해주는 시간을 늦춰줘야 되잖아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무거우니까 늦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걸 되려 우유리해서 빨리 반응하게 만드니까 찌가 빨딱빨딱빨딱. 이거 뭐 잔망스럽다기보다도 이거 환장할 정도로. 야, 이거는 죄송한데요, 사실은 저희 레시피를 공개해주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실 줄 알았지, 그걸 가지고 익히실 줄 알았지. 아이고 나는 죽어도 아쿠아트에 찜버거 하면 끝나 라고 고집을 부리실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왜냐면 소통을 별로 이렇게 안 하는 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거거든요, 제가. 왜냐면 저하고 낚시를 같이 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제 눈치를 봐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놓은 레시피를 많이 쓰셔요. 맞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안 할 때 딴 거 써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럼 이걸 이해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떡밥의 점성, 풀림성, 물성,
또 이 물의 양 이게 달랐었다. 왜 네 거 쓰면 되는데 내 거 쓰면 안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거라고 얘기하는 제가 알려준 레시피는요. 그거하고 궁합이 잘 맞게 삼위일체, 삼합일체 시킬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전국 평균으로. 제가 개고 생각하세요. 잠 쪼그리고 자면서 텐트에서 그 침낭에 들어가서 미이라처럼 잠자면서 개발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저는 흔쾌히 아무 조건 없이 레시피를 공개해 드렸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좀 무시라 그래요? 간섭이라 그래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최고다 생각하셔서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최소한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을 써보시고 그리고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솔직한 설명. 맞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네, 테니까 맞는지 한번 네. 들어주세요. 가벼운 어분 계열의 뭐 토코텍 7, 토코텍 9, 아쿠아 블루, 아쿠아 2 이런 계열을 쓰시는 분들은요. 지금 저희가 쓰시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드린 레시피처럼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찌가 빠르면 EV를 올려주시고 내가 반응 속도를 좀 빠르고 폭을 키우고 싶으면 EV를 내려주시면 돼요. 이건 중저비중 혹은 완전 저비중에 쓰시는 분들 떡밥을. 그런데 무거운 어분 계열인 에큐 스페셜, 국물류,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쓰던 떡밥이 바람에 막 수분이 날아가면서 된 떡밥이 되고 신장 떡밥에 이제 곡물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분이 많아가지고 풀리는데 시간도 많아 걸리고 되게 단단해요. 이거를 층수를 올린다면 무조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곡물류, 그 신장 떡밥, 뭐 이렇게 무거운 떡밥들, 그리고 내가 쓰던 게 바람에 수분이 빠지면서 된 떡밥이 되고 치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꽉꽉꽉 해서 돌덩이처럼 쓰신 분들이 있을 때 그때 찌올림이 빠르면 이건 반대로 EV가 내려가야 된다. 네. 요거죠. 그리고 한 가지 EV 손 안 보셔도 돼요. 사실은 찌가 무거운 비중의 떡밥을 써서 찌가 튀니까 내렸더니 안정이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고장난 시계 2번 맞는다 그랬지. 놔두시면요. 얘가 입에서 흡입과 토출을 하면서 작아져.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아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묵직하게 올라오는 것만 골라 깔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빼꼼 올라오면 탁 채고 그리고 허참질 나온대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걸요 2번, 3번, 4번, 5번 내가 떡밥에 놓더니 야 나 7번까지 껐떡대다 차인 게 잡히더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한 방법인 거죠. EV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EV라는 건 떡밥 비중에 의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층수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거기다 놓고 작아져서 한 입에 쏙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면은 굉장히 전망스러워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쓱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때 체면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제가 듣고서 이해를 하는 거냐면 제가 되게 이제 바람에 날려가지고 엄청 딱딱해질 때 예. 써보면은 찌가 막 이렇게 막 껄떡껄떡 대다가 어쩔 때 찌가 팍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래요. 그래서 저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어요. 진짜 7번, 8번, 9번 막 올라왔다 하도요. 떡밥만 달려있으면 갑자기 쭉. 그렇죠. 보통 서너 번은 다 견뎌요. 우리 그렇게 부드러운 떡밥도 서너 번은 견디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무거운 떡밥에 막 이렇게 돌덩이처럼 자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0번 넘어도 기다리시면은 그게 쫙 타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입질이 없으면 이제 없는 거잖아요.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그러면 7, 8번 쯤에서 한 번은 쳐봐야겠구나 라고 그렇죠.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네, 아예 떡밥이 없어서 안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껐떡 하다가 랍사분이나 라스펀이 들어갔으면 그거 다 떨어져 나가고 잔분만 남았을 때 입질이 이쁘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거운 떡밥은 올리는 게 아니고 내리는 거다라는 응용편을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저희 거 떡밥이나 저비중의 떡밥을 쓰시는 분들은 빠르면 올려라. 폭을 늘려주고 싶으면 내려라예요. 그러면 무거운 떡밥을 쓰시는 분들은 튀면 내려라. 아니면 중후한 입질이 올 때까지 다 견디는 거 지켜보시고 챔질을 하셔라. 이게 결론인데 저것도 쟤네 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드린 레시피 그대로 정확하게 만드시고 지금 이 떡밥 진짜 말도 안 되는 떡밥을 한번 개보세요. 그리고 저희 걸 써보시고 이걸 써보시고 나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거 제가 자세히 써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이게 좀 약간 저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 악플 쓰시는 분들한테 되게 정중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드렸는데 지금은요 그냥 신고 누르는 때도 있고요. 솔직히 삭제할 때도 있고요. 삭제를 했더니 왜 삭제하냐 그러면서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보기 싫어서 했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요 이해를 하려고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보지 마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EQ피싱의 채널은 EQ피싱 채비를 쓰시는 분들 혹은 EQ피싱 채비를 쓰지 않아도 낚시에 대한 과학적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현상 이런 거를 설명해 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비를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고 나와의 다름이 무엇이구나. 그럼 궁금한 게 생기시면 나는 이래서 궁금한데 EQ피싱은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희 진짜 길게로도 막 써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면은 그냥 죄송하지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요. PD님도 스트레스 받고요. 저희 기술사장님도 이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해 막 이래요. 그럼 많은 낚시인 분들이 이런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없어지게 되면은 이건 솔직히 낚시 쪽에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사장님 당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당부의 말씀은요. EV가 고기를 잘 잡는 절대점은 아니에요. 쓰시는데 낚시에 답은 없다 하잖아요. 좀 편안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또 나만의 취향대로 갈 수 있게끔 해드린 거고 또 수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셔가지고 기성품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굉장히 애청자이시기도 하고 EQ피싱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강희보님이라고. 네. 근데 그분이 자기도 EV가 자신이 없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13에 3cm가 자기는 자신이 있대요. 11에 3? 11에 3cm가. 11에 3이. 그러면 EV를 11에 3cm 놓고 13cm 쓰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나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죠? 그분은 떡밥이라든지 떡밥을 달 때 이 손압이라든지 이런 게 11에 3cm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럼 11에 3cm 쓰시면 돼요. 어떤 분은 15에 4cm가, 15에 5cm가, 아니 또는 15에 3cm가 잘 된대요.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거는 기본 매뉴얼인 거지. 이건 응용편이잖아요. 15에 그렇죠. 3cm 쓰시면 돼요. 왜냐면 떡밥이나 템포가 놓다 뺐다는 템포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풀리는 속도, 붕어가 들어 올릴 때 또 그분에게 3cm가 맞는다는 건요. 월척 이하의 작은 붕어들이 있는 곳만 많이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3, 4, 5는요. 월척 4, 5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깊이에 따른 분류, 이 체구에 따른 분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15cm를 쓰든 13을 쓰든 11을 쓰든 3cm가 맞는 이유는요. 3cm에 걸맞는 붕어 크기의 낚시터에서 주로 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네. 깊어서 15cm 썼어. 근데 4cm, 5cm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 3cm로 가렸더니 표현이 돼. 붕어가 작다는 얘기죠. 당부의 말씀은요. EV 저희 60만원짜리 세트 하나 가지면 곧 구성원 좀 바꿀 생각이에요. 저희가 저렴하게 좀 바꿔볼 거예요. 근데 EV는요. 60만원 세트 하나만 가지고 계시고 봉돌, 바디라 그러죠. 이것만 일부 가지고 계시면 3,000가지 이상의 변화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3,000분의 1 내 방법이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난하기보다는 직접 해보시고 안 되면 물으세요. 근데 물을 때 선입견 편견을 갖고 물으시면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당신님께서 알고 계신 만큼은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접어놓고 한 번쯤은 진솔하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받아들일 수 있게. 네, 내가 비워놓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열어놓고 하시면 제 말이 쏙쏙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무슨 소리야 뻥떨은 왕뻥떨이 최고지 이렇게 놓고 편대를 배워보겠다고 그 생각을 접지 않고 편대를 접하시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죠. 당부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EV가 만능 아니에요. 원하시는 층수에 놓고 거기에 맞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 거예요. 저희가 제시한 거는요. 이럴 때 이런 게 더 좀 최적화되어 있더라. 이렇게 할 때 좀 편하다. 낚시가 그걸 찾아드린 거고 그 매뉴얼을 알려드린 거지 EV만 딱 들이대면 고기 다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부의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층수가 길이가 있다면 거기다 맞춰서 나머지를 맞춰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고 그 EV가 자신이 생기면 그때 조정을 하고 떡밥을 조정을 하고 그거 하셔도 늦지 않아요. 난 70cm 색깔이 노란색이라 이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m에 가서 70 쓰면 될 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2m 안팎에서 70cm쯤은 안 되는 건 하지만 어렵잖아요. 어렵죠. 60이면 한 거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붕어는 편한 낚시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편한 낚시, 내가 원하는 낚시라면 붕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연에 맡기세요. 자연에 맡기세요. 이거는 이 자연에 맡기세요 했더니 그러면 왜 이 비싼 채비를 설명하냐 그러셔가지고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은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 네, 진인사 자연, 대천명처럼 사람이 최선을 다 할 바를 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그 말씀. 그럼 이 말을 해야겠네요. 여기서 EQ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낚시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자연이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EQ피싱이 만들고 낚시인이 느끼고 자연이 완성한다. 어떤 그걸로 써야겠는데요, 그런 저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계절별, 수심별, 그다음에 이제 떡밥 비중별에 대한 이 심화 과정을 조금씩 이제 알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심화 과정이 있죠. 그러면 그것도 4편, 이제 4편으로 내보내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면서 점점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EV 쓰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수신별을 내보내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이 나가면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용하면 또 그 힘들었던 점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렇게 이 영상을 보시고 해보시고 느껴보시고 너무 궁금하다 본사로 전화 주세요. 아니면 채팅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조금씩 익혀 나가셔야죠. 정강호가 30년이 다대로 죽고 살기로 개발한 게 한 번에 이해가 가신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여러 그렇죠. 차례. 그럼 저하고 동출하신 분들은 왜 잘 되나요? 제가 그 낚시터에 붕어한테 명령이라도 내렸나요? 제가? 맞아요. 아니거든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개발할 당시에 그대로 그 컨셉을 따라한 것 뿐이잖아요. 그치. 세상의 완벽한 창의는요, 창조물은요, 완벽한 모방에서 시작돼요. 베토벤이 어떤 악보를 익히지 않았으면 그런 좋은 악보를 남길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 EQ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 안녕.